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총 14곳에 이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받을 경우에 세대당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이 이제 취소되면서 임장 가자! 안녕하세요. KBOE 부동산TV 임장가자 한진입니다. 아주 최근이죠. 12월 8일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임장가자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는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를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총 4편에 걸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을 다 임장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편은 상계주공입니다. 저와 함께 상계주공부터 임장 떠나볼까요? 현재 노원구에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상계주공 1, 2, 3, 6단지, 상계한양, 월계 3호 4차, 월계 시형 고층, 중계 그린 등이 있는데요. 12월 6일에는 상계주공 11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상계주공 11단지와 같이 조건부로 통과한 중계주공 4단지 등을 합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총 14곳에 이릅니다. 상계동은 재건축과 함께 상계 뉴타운 재개발도 진행 중인데요. 상계 4구역에는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가 2020년 준공됐고, 상계 6구역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완공돼 지난 6월에 입주했습니다. 상계 5동은 지상 39층 3,400가구 내외 규모로 신속통합기획이 지난 6월에 확정된 상태입니다. 상계 1구역과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상계 5구역은 지상 33층 2,042가구 규모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상계동은 양천구 목동과 같이 198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데요. 이때 지어진 주공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임장 가자! 지금 저희가 4호선 노원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그 1985년도에 정부가 신시가지 주택 사업을 통해서 1989년까지 순차적으로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4만여 가구를 이제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그 4호선, 7호선, 한신역이 노원역이랑 7호선 마들역 중심으로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남북으로 쭉 길게 들어서 있는 형태고요. 지금 저 앞에 롯데백화점이 보이는데 노원역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주변에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아까 지나오다 봤는데 그 일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여기 또 이 주변에 빼놓을 수 없는 교통호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상계역에서 성동구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서 경천철이 이제 한참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그리고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그러니까 GTX-C 노선이 지나는 창동역도 한정거장 거리에 있어요. 지금 상계주공에서는 1단지, 2단지, 3단지, 6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4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고, 6단지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11단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조건부 통과를 했고요. 7단지는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속도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 그 5단지가 가장 빠른데 지금 공사비 문제로 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지난 1월에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840가구에서 996가구로 이제 재건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지상 5층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90% 안팎에 불과해서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GS건설이 계약할 당시에는 공사비를 650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 공사 기간은 48개월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10% 이상 인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받을 경우에 세대당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나온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5억을 더 내야 된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이제 취소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한동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고 한동안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좀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취소가 되면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생긴 거죠. 네. 임장 가자! 네, 저희는 지금 상계동에서 재건축을 완료한 단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해서 이미 입주 4년차가 된 포레나 노원 앞에 와 있습니다. 포레나 노원은 1062세대 규모로 전용 49에서 11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인데요. 7호선 마들역 동쪽에 위치한 상복초등학교를 낀 초품화 단지이고 청원 중고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우수한 편입니다. 네, 포레나 노원은 2018년 분양 당시에 청약통장 84점 만점 통장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단지인데요. 상계주공이 재건축되게 되면 지금 포레나 노원처럼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면서 상계주공 재건축되면 어떤 단지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포레나 노원은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 분위기는 어떤지 인근 공인중개사님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33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가가 11억 5천에서 한 15억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호가에 따라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당시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었지만은 세월호 올랐던 금액에서 한 2억 전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네. 지어진 걸로 이제 신축 값은 제일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주공 쪽은 앞으로 그 재개발 네. 여지 때문에 낮게 금액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최근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분담금 이슈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영향이 여기 상계주공 다른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에도 좀 영향이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다른 단지는 네.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아. 5단지는 네. 특이한 경우인데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건축해서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네. 때문에 분담금이 네. 꽤나 많이 책정이 됐죠. 그래서 2억대나 3억대 이하에 산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메리트, 기대 가치가 있지만은 이제 5억대 넘어서 사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죠. 기회비용을 많이 상실하죠. 금융 비용도 많이 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억대 초반 전으로 나와 있는데 네. 거래는 전혀 영향은 없고 없어요. 이제 시공사 관계랄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내부적으로 빨리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 재건축 단지들한테는 호재인 것 같은데 상계동 일대에 좀 영향이 있나요? 이제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 근데 이제 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기대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아마 유리한 조건으로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네. 지금 안전진단, 네. 그 정밀진단이 통과된 네. 상태고 정비계획 사업을 네.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비계획이 앞으로 그 방금 네. 말씀하신 정부에서 그 이제 재건축 완화책 여기 아마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여기가 상계주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를 접근해야 될지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좀 접근하기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디를 그럴 주로 거예요.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역세권 위주로 봐야 돼요. 역세권. 어떤 경우에든지 아파트는 네. 역세권 위주, 네. 교통이 편리한 데를 갖다가 찾게 네. 돼 있는데 네. 특히 3단지 아마 이슈로 떠오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도 그리고 중계역 부근에 이제 미도 같은 데도 정밀 안전진단이 끝났어요. 이런 데도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도움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단지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초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제 그러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네. 오죠. 갭 투자 예를 네. 들어서 전세를 저축이고. 안고 네. 이제 투자를 매매를 하려는 네.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네. 13평대에 관심이 많고 17평대에 관심이 많은데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팔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계속 높게. 가격을 가능하면 급하지 않으니까 안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꼭 현금화 시켜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매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것들은 거래가 돼요. 그리고 이제 13평 기준에 했을 때 네. 제일 낮게 나온 것도 5천에서 1억까지 차이가 나요. 아. 3단지가 그만큼 네. 값이 비싸게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럼 대략 지금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13평 기준에서 보면은 3단지 같은 네. 경우에 4억 7, 8천에서 4억 5억 정도 7, 8천. 호가 5억 넘게 나온 것도 있는데 2단지나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 전후. 어.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전세가는 요즘 13평 기준으로 했을 때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6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앞으로 인상이 중단이 되고 인하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상되는 또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추가 분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완화를 했잖아요.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용적률 상향을 시켜주면 분양 물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용적률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재건축 완화를 하고 활성화시켰다는 차원에서 원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밖에 안 돼요. 용적률이 한 400%는 돼야지 아마 앞으로 분양도 사업성. 제대로 될 수 있고 사업성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나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매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기는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어차피 재건축은 뭐 10년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금매 싸게 나온 것들 특히 이제 적은 평수들은 관심들이 계속 있어요. 살 타이밍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금리 방향 결정되면은 움직이겠네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아마 예측이 될 겁니다. 임장 가자! 네, 오늘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단지마다 용적률이 비슷하니까 입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중계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저와 함께 임장 가보시죠. 임장 가자! 주요 재건축 단지도 속도를 내고 있는지 오늘 일단 가서 살펴볼게요. 네, 중계동 일대에서는 가장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이고요.